그런데 오늘 민주당 지도부 이재명 대표가 서울고법에서 본인 항소심 선고 받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그리 어렵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그리 복잡한 사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헌재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도 없이 계속 미룬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 아니겠습니까? 오늘 중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입니다.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아침에 뭐 그리 어렵냐? 복잡한 사건 아니지 않냐?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예 8명의 이름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리가 이 의견이 5대 2대 1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헌법재판관들께서 이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충분히 뭐 그렇게 해석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다른 또 해석을 합니다. 지난번 그 한덕수 총리와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각하 의견을 내셨죠. 근데 그 두 분의 각하 의견은 결국은 의결 정족수가 3분의 2가 되는 것이 맞냐 아니냐 하는 부분, 이것은 헌법 주석서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은 그것을 근거 삼아서 각하의 의견을 낼 수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에서 많은 전 국민이 12.3 비상계엄날 당일 밤 상황들을 좀 똑똑히 방송을 통해서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역사를 가지고 제대로 바로 세우겠다, 또 그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그런 막중한 역할, 임무에 비추어서 헌법재판관들도 그 정도의 역사의식, 소명의식은 분명히 갖고 계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한 달이 판결이 끝난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 사이 동안에 뭐 많은 다른 판결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론, 11번의 변론과 그 이후의 판결 시간 매일같이 평의를 하고 계시다 이런다면 이미 어느 정도의 쟁점에 대한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됐을 것이다. 이제 남아있는 판결의 시간만 가지면 될 것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계속 뭐 졸속 재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기각이나 각하가 정말로 5대 3처럼 6명의 인용수가 정말 부족한 게 확인이 된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더 빠르게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목소리들이 크게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지금 헌법재판관들 저는 여전히 8대 0의 인용 판결을 내릴 준비를 하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그것이 지금의 이 현 상황을 극복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윤호 대변인 말씀에 잠깐 제가 첨언을 하면 여당에서도 나경원 의원 중심으로 빨리 선고하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꼭 여당이 아예 목소리 줄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기 보면 자막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는 계엄 면허증을 주냐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정족수액일 거라면서 현재 탄핵 면허증을 주냐 과거에는 뭐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헌법급 재판관들은 분명히 오늘도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아예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판사들이 요새 너무 자잘한 이유를 찾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헌법재판소가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사건의 선고를 본 이후에 선고기를 지정한다고 하면 비난을 크게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오전 이전에는 선고기를 지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헌법재판관들이 정시 퇴근하시고 주말 근무 안 하면서 끝까지 토론해서 결론을 내주셔야지 된다. 그것이 헌법적 책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해라 했는데 지금 쭉 안 하고 있고 그 구자영 변호사님 아예 그 민주당 몇몇 혹은 조국 혁신당 의원은 아니 현재 헌법재판관들이 정시 퇴근하고 주말에 다 쉬냐 이렇게 비판까지 했어요.
그냥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저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법치주의자로서 그냥 똑같기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방어권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늘어지는 재판, 뭐 6개월 안에 끝나야 되는 거 26개월 걸린 거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럼 그만큼의 기회 윤 대통령에게 줬느냐? 저는 똑같기만 했으면 좋겠고 오늘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이름으로 저렇게 다 잘게 쪼개가지고서 납득하기 어려운 조작이란 단어의 의미도 늘렸다 줄였다 할 정도면 예.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증거법 원칙이나 위법 수사에 대한 부분 꼼꼼히 봐줘야 되고 꼼꼼히 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면 저렇게 빨리 해라라고 요구하면 안 되죠. 저거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인데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 나오니까 또 사법부에게 존경하네 뭐 이러지만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김민석 최고위원만 해도 일타쌍피로 같은 글에서 헌법재판소랑 법원 무시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라고 했는데 예. 그럼 그 판결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에선 그거 인용해가지고 뭐가 작용을 했네요라고 하면 이제 뭐라 그러실 건가요? 예.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12.3 계엄에 대해서 우리가 받지 않냐라는 것도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인데 증거법 원칙이라는 거는 항상 절차에 대한 게 먼저고 예. 그게 헌법의 근간이에요. 듀 프로세스 오브 로우잖아요. 우리가 그 절차를 무시해버리면 예.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누군가에 대해서 죄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걸 가지고 사회 악이니까 도려내자 이런 거면 광기 인민재판이랑 다를 게 없죠. 예. 우리 미란다 원칙도 그 사람 진범이 맞았어요. 예.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걸로 무죄 방면하고 다시 재판했어요. 예. 우리가 절차를 지키자는 거는 우리 모두가 헌법의 보호 아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민주당 좋으라고 끌어내리고 이재명 대표 꽃길 만들어주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야근하고 주말 근무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알아서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압박 넣고 또 압박 넣었다가 안 그런 척하고 또 존중하는 이런 식으로 말 바꾸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줘서 논평하셨는데 영어를 후룩 마셔서 제가 한번 다시 여쭤봤어요. 선거 날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야당에서는 오늘부터 의원 전원이 선거날 정해질 때까지 철야 동생하겠다는 또는 결기까지 보였는데요. 뭔가 이재명 대표 무죄 이후에 더 강경 모드로 민주당이 바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검찰에 관련 속보가 나왔습니다. 검찰 이 항소심 재판부의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괴리된 판단이라고 했어요. 괴리라는 단어를 검찰이 썼어요. 선거법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하면서 대법원에서 항소심 위법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상고하겠다. 이 대법원에서 위법 시정할 수 있도록 괴리, 이 전부 무죄를 검찰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전부 무죄, 검찰이 대법원에서 한번 다투겠다는 얘기까지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 만나봤습니다.